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계란과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계란까까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반갑게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시 잡혀 들어왔네요. 아까 보니까 그 비상계단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도망간 게 아니었는데 잡혔네요. 네, 비상계단은 뭐 오르락내리락 좀 힘들었지만 네, 결국 다시 검거했습니다.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다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제 또 초반에 그 처음 하던 느낌이 또 다시 살짝 올라오는 듯한. 자, 그러면 오랜만에 또 계란과자님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뭐 저야 뭐 거의 그쵸? 그쪽이 전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빗속의 여인. 요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귀신하고 맞닥뜨려서 막 시달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오, 예. 제 친구의 동생이 겪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겪은 것 때문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된 얘기인데, 대학교 시절 때 다른 과 친구가 있었는데 교류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대학 시절에도 그냥 그때 우연히 교양 수업을 같이 듣다 친해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업 끝나고 나면은 간혹가다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가끔 시간대가 비어가지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PC방 가서 게임이나 조금 하고 그 정도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한동안 뭐 연락이라든지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는 저랑 같은 과 친구다 보니까 저랑 원래 연락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길을 그 다른 과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같은 과 친구는 돌돌이라고 할게요. 돌돌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똘비 기억나냐? 해가지고 기억나지? 왜? 그랬더니 돌돌이가 하는 얘기가 오랜만에 셋이서 모여서 술이나 한번 먹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돌이라는 친구는 저랑 그래도 간간히 교류를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똘비라는 친구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졸업하고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반가우니까 잘됐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서 같이 가가지고 셋이서 모여가지고 술을 진탕 먹게 됐어요. 술을 막 먹으면서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요. 네. 1차, 2차, 3차 옮겨가면서. 그러다 보니 알딸딸하게 취기도 올라오고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찰나였는데, 그때가 마침 그 여름이었거든요. 장마철 시작되는 시점.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찰나에 그 돌돌이라는 친구는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알고 있는 친구예요. 매단되는 친구인데, 셋이서 모여서 막 술을 먹다가 취기 섞여가지고 뭐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뭐 저는 얘기를 안 꺼냈는데 자연스럽게 돌돌이 친구와 이야기를 스타트를 끊으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야 뭐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돌돌이 친구는 어디서 뭐 들은 얘기를 갖고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냐고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뭐 돌아다니는 도시계담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얘기를 가만히 듣던 똘비가 갑자기 막 소주를 막 원샷을 때리더니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다 쉽게 온라인하니까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그냥 무슨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하라고 돌돌이가 막 띄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똘비가 그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그런 거는 아닌데 내 동생이 지금 자취를 하는 상황인데 얘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잠 못 자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해주는 얘기가, 얘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평상시 때는 괜찮대요. 근데 비만 오면은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낮밤 상관없이 비만 오면은 잠을 못 잔대요. 그게 근데 처음에는 몰랐대요. 처음엔 자기도 몰랐는데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뭐 중간중간 본가에 오든지 아니면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집에 가가지고 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잘 자다가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똘비 친구네는 집이 본가가 시골 쪽이에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친구다 보니까 시골집들은 비 오면은 밖에서 비 내릴 때 빗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생이 진짜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그거 언제부터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똘비가 하는 얘기가, 나도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자취에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 전에 집에 있을 땐 그런 거 없었다. 돌돌이랑 막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뭐 자취는 언제 나가냐 이런 정보를 막 계속 물어봤죠. 그러던 찰나에 저는 그냥 얘기 듣고 뭐 때문에 그냥 자취방이 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똘비란 친구는 제가 귀신 보는 걸 모르던 친구였는데 취한 상태에서 돌돌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얘 데리고 한번 가봐.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얘 그런 거 보잖아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가 훅 나와버리니까 저는 쉽게 골랐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옆구리 툭 치면서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랬잖아 했는데 돌돌이는 이미 취해 있는 상태라 뭐 그거 듣는다고 뭐 문제 있냐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동생이 뭐 문제가 있다는데 그런 거 좀 확인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투닥투닥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처음에는 돌돌이가 그냥 술 먹고 장난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했다가 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네? 잠깐만 이건 진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똘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 보는 거 맞냐? 그 상황에서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뭐 무당인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그런 게 좀 잘 보이는 편이다. 보이는 것도 좀 보이고 들리는 것도 들리고 한데 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쫓아내고 막 이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똘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진짜 내가 부탁인데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없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네 동생은 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자취 나가고 나서부터 얘가 마실 간 것 같은데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얘가 하도 겁을 먹으니까 내가 자취방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잠도 자보고 거기서 출퇴근도 해봤는데 그래도 얘가 똑같다. 심지어 내가 자취방에 있을 때도 얘가 빗소리 들리니까 기겁을 하면서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방 가는 건 되고 일단은 내가 네 동생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술자리는 종료가 되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똘비한테 연락이 왔어요. 똘비가 혹시 시간 되냐고 물어보면서 저는 그때 술김에 얘기했던 거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가물가물해서 저도 잊어먹고 있던 거예요. 돌돌이는 그때 좀 많이 취했어가지고 돌돌이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던 찰나였는데 똘비가 저랑 돌돌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술 먹을 때 했던 얘기 그거 시간 되면 확인을 같이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돌돌이도 그렇고 뭐였더라 하는데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살짝 날라고 하는데 돌돌이가 야 뭔 얘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거기서 야 아무리 술 먹고 얘기했어도 그렇지 그거를 까먹을 수 있냐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 비올 때마다 하는 거 하니까 저는 완전히 기억이 났고 돌돌이는 그랬던 것 같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인천 쪽에 있었고 돌돌이 친구는 그때 평택에 있었어요. 그리고 똘비 친구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이 그나마 제일 가깝다 해서 셋이서 수원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럼 셋이서 먼저 모여가지고 그때도 저녁 때쯤 모였죠. 모여가지고 일단 술을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동생은 했더니 동생 아직 퇴근을 못했다. 근데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금요일인데 야근하네?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이 동생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야근을 하면 어찌됐건 야간 수당이랑 회사에서 택시비 같은 게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택시비를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근처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자버리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있는 게 낫다고. 그 정도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네.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동생을 불렀고 똘비 동생이 저희가 술 먹은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뒤늦게 도착을 해서 똘비 동생을 딱 쳐다봤는데 똘비 동생이 상태가 굉장히 잠을 오래 못 잔 사람들 보면은 눈이 움푹 패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쭉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거의 실물로 형상화된 듯한 얼굴이었어요. 눈이 움푹 패이고 피골이 상접한 듯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 진짜 피곤해 보인다. 이게 딱 보일 정도의 얼굴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 보는 사이니까 인사를 하고 똘비가 동생한테 내 친구들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러니까 그 똘비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리 껴도 괜찮냐고. 얘 동생이면 우리 동생이랑 똑같다고 그냥 먹으라고 하면서 넷이서 거기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넷이서 술을 먹으면서 돌돌이랑 똘비는 평안하게 얘기를 하고 똘비 동생은 말없이 안주만 주워 먹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서 물어봐야 되나 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그 똘비 동생을 쳐다보는데 뭔가 되게 제 뒷골이 땡기는 쎄한 거예요. 머리를 찌릿하고 스쳐가는 느낌. 제 이야기를 초창기 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세고 강력한 영가나 그런 기운을 마주하게 되면 제가 머리 쪽으로 찌릿하고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고 술집이니까 사람도 많고 했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똘비 동생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좀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조용히 돌돌이를 툭툭 치면서 그거 한번 얘기 꺼내도 괜찮을까 했더니 돌돌이가 똘비한테 슬슬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똘비 동생한테 너 부른 게 사실은 네 비 올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다. 그랬더니 똘비 동생이 이 인간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지라는 표정으로 똘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친구가 그런 걸 좀 보는 애라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지금 일부러 자리 만든 거다.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니 나한테도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 얘한테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얘가 그런 거 확인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똘비 동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진짜예요? 라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뭐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다. 내가 지금 받은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 뭔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똘비 동생이 얘기를 한 게 그 회사를 가면서 처음에 회사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쌌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데 구했었는데 먼 데서 구해서 다니다 보니까 똘비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야근도 작기도 하고 일도 좀 많은 편이라 출퇴근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회사 근처를 뒤져서 회사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취방을 하나를 겨우겨우 구하게 됐대요. 근데 그 자취방이 그 빌라 같은 원룸식으로 된 그런 건물인데 빌라처럼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1층에 공실이 하나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물어봤는데 건물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주변 시세보다 그렇게 엄청 비싸지가 않고 시설이랑 이런 거를 대조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밑에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1층에는 딱 집이 한 집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한 집 거기가 빈 상태였는데 그 1층 그 집 말고 위에 층에도 빈 방이 있었는데 그 위에 층 같은 경우는 빈 방들이 좀 비쌌대요. 그래가지고 1층이 왜 싸냐라고 했더니 그쪽을 관리하는 부동산 쪽에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가 아시겠지만 원룸 투룸 이런 게 모여있기도 하고 여기가 1층에 그 차 대는 데 옆쪽이라 솔직히 밤에 좀 많이 시끄럽다. 술 드시고 오신 분들도 막 지나가고 하니까 1층이라서 좀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여름에 벌레 같은 것도 막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딴 데보다 좀 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똘비 동생 같은 경우는 나야 뭐 어차피 야근도 하고 집 와서 뻗어서 자기 바쁜데 주말이야 뭐 주말이니까 상관없고 그냥 상관없겠다 생각을 했대요. 똘비 동생이 원체 성격 자체가 좀 무던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 소리 나면 그냥 귀마개 끼고 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한동안은 되게 좋았대요. 집도 깨끗하고 시설도 괜찮고 거기다 그 집 자체가 완전 풀옵션은 아니긴 한데 있을 건 다 있는 집이었대요. 기본적으로 인덕션이나 뭐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이어가지고 자기가 냉장고랑 TV 이런 거 정도만 따로 들여놔가지고 살면 될 정도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친구들끼리 거기서 술도 먹고 되게 재밌게 자취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자취방 들어가고 처음으로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똘비 동생이 비 오는 날 그때가 주말이었대요. 방에 혼자 있었대요. 방에 혼자서 TV를 쫙 보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라 밖에 빗소리가 쫙 들리고 똘비 동생이 원래는 빗소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비 안 들이치게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커튼을 쳐놓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TV 소리를 조그맣게 해놓고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TV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했는데 빗소리만 들려요.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TV 소리를 무음으로 했던 걸 다시 켜고 보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 상황이지? 해서 소리 나는 쪽을 불러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뭔가 싶어서 소리를 일부러 안 켜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이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딱 걷어보니까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이 불투명 창문이니까 네. 불투명 창문 걷으면 투명 창문 나고 이런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불투명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바깥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비를 다 맞아가지고 흠뻑 젖은 여자분이 창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놀랬대요. 깜짝이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저기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실 수 있겠냐. 진짜 죄송하다. 지금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 오고 맞고 있다. 우산 좀 빌려달라. 그런데 똘비 동생이 너무 안 돼 보이더래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것도 완전 다 젖어가지고 몸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분이 머리도 막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러시냐 하면서 똘비 동생이 얘기를 했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시라 한 다음에 우산을 들고 들으려고 했대요. 근데 창문 그쪽에 있는데 똘비 동생이 또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또 비 먹고 여자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창문으로 다시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수건 드릴 테니까 물기라도 닦고 빌려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비 맞고 계시던 여자분이 진짜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괜찮다고 진짜 들어오셔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수건으로 좀 물기도 좀 닦고 하시라고. 그러면은 가서 문 두드릴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동생이 오세요 해가지고 창문을 다시 닫고 커튼을 치고 수건이랑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준비를 했대요. 네. 수건이랑 그 옷이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한번 대충 짜가지고 배강 드라이어라도 말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드라이어도 준비해놓고 체형이 그래도 막 자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니까 자기 옷이랑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문 두드리면 하려고 대기를 했대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뭐지 그냥 가셨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오셨구나 해가지고 가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고 현관에 그 빗물 자국만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그다음에 주변을 봤는데 그 사람 왔다 갔으니까 센서등은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센서등을 확인을 했대요. 센서등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쭉 봤는데 복도에 물 떨어진 흔적들만 보이고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래도 좀 남의 집 들어오기가 좀 그러셨나 보다 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앞에 우산만 둘게요 한 다음에 그러고 문을 닫았대요. 밖에 우산을 놔두고.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잠을 잤대요. 그날은 조용히 넘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또 장마철이었나 봐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도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똑똑 소리가 들리더래요. 똑똑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밖에 창문 쪽에서 또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딱 가서 창문을 지키고 열었는데 그때 그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 또 비 다 젖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인데 가지고 지난번에 우산 빌려드린 건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하고 어차피 지난번에도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안 들어오시겠거니 하고 현관으로 나가서 그냥 문을 열고 우산을 두고 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잠을 잤대요.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그게 비 올 때마다 반복될 줄은. 비만 오면 창문을 두들기고 우산을 달라고 하고. 근데 이 똘비 동생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의심을 하고 창문 두드리는 소리 들릴 때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연다든지 문을 열고 밖에 우산을 둔다든지. 근데 이 똘비 동생은 밖에다가 우산을 두는 행위를 좋게 10번을 더 넘게 한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가 오고 우산을 달라고 하고 자기는 문을 열고 우산을 밖에다 놓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오. 근데 그거를 본인은 눈치를 전혀 못 챘대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거기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관리를 해주시는 분 중에 그 건물 관리를 해주시는 분하고 건물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있대요.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는 분을 마주쳤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분이 똘비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아가씨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똘비 동생 황당하잖아요. 네 했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한 얘기가 내 비만 오면은 혼자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비 다 맞고 완전 흠뻑 젖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에다 우산 던져놓고 그리고 문 닫아버리냐고.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비 올 때마다 그러냐고. 네? 그랬더니 본인 자기가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아주머니가 당황하면서 오히려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 동생 황당하잖아요. 자기 처음 듣는 얘기니까 제가 비 온 날 뭘 나가요? 그랬더니 요 앞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 마음도 크시고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이었는데 똘비 동생을 데리고 거기 관리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그 CCTV 같은 거 보는 게 있었나 봐요. 일로 와보라고 한 다음에 막 전화를 하시더래요. 전화를 하시니까 그 관리하시는 쪽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시간을 돌려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얘기한 시간대로 돌리니까 CCTV가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1층은 어차피 집이 한 집이니까 현관 쪽에서 다 보이잖아요. CCTV로. 그 CCTV를 보니까 똘비 동생이 문을 열고 나와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대로 밖을 나가더래요. 그리고 CCTV상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터덜터덜 복도로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문만 열리더니 우산 하나가 밖으로 툭 던져지고 문이 딱 닫히더래요. 네. 그 CCTV를 한 10몇 개를 봤대요. 그러니까 똘비 동생은 그거 보니까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자기가 매번 그 밖에서 창문을 두드려서 우산을 달라는 여자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우산 달라는 여자가 집 앞까지 와서 우산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게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기가 자기가 나갔다 오면서 남긴 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흘려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는 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덜덜덜 떤 거예요. 이불도 뒤집어 쓰고 막 창문도 아예 열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 더 그런 걸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비 동생이 완전 그 비에 대해서 공포증이 생기면서 맛이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쭉 다 듣고 나니까 똘비 동생이 쾌한 상태에서 밤에만 그런 줄 알았다고 자기는.
근데 CCTV 영상 보니까 낮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아, 그 청소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발견하신 것도 낮이었다고. 왜냐면 밤에는 그분도 퇴근하시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그런 걸 보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혹시 진짜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 비 오는데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냐. 어차피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우리도 같이 가니까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기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똘비한테 얘기를 해서 돌돌이랑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냐. 똘비는 어차피 자기 동생이니까 오케이를 했고 돌돌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도 같이 갈 거냐 그랬더니 돌돌이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오니까 나도 가겠다 해서 넷이서 그냥 가면은 무서울 것 같으니 술을 사가지고 가자 해서 추가로 술을 사가지고 자취방으로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비 오는데.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평범해요. 평범한데 다른 친구들은 야 잘해놓고 산다?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집 안이 되게 습한 거예요. 집안이 되게 습하고 아무리 1층이나지만 창가 쪽에 이런데 곰팡이도 좀 펴있고 그리고 집 자체가 되게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앉아가지고 거기서 술을 까먹고 있는데 밖에서는 빗소리가 미친듯이 들리고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똑똑 소리를 저랑 똘비 동생만 들었어요. 똘비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똘비랑 돌돌이는 아니 우리 못 들었다고. 뭔 소리가 들리냐고 밖에 빗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러더니 똘비 동생이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는 거예요. 예.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너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술 먹어라. 저는 술 먹는 신경을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똑똑 소리가 들려요. 똑똑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이불에 있던 숨어있던 똘비 동생이 이불을 다 걷어차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천천히 터덜터덜 현관으로 나가요. 현관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술 먹고 있다가 제가 어디가 하고 어벙벙하게 쳐다봤죠. 근데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현관 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방금까지 무서워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화장실 가는 건 이상하니까 제가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기하라고. 그러다가 그 순간 이제 똘비 동생이 화장실 문이 아니라 현관문을 잡는 거예요. 돌돌이랑 똘비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잡으라고. 그 잡으라고 하는 순간 제가 똘비 동생네 자취방이 창문 커튼 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1층이긴 한데 앞에가 베란다식으로 돼 있는 그 창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창문이 아니고 샷이라고 하죠. 큰 거.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커튼을 확 열어줬더니 바깥에 빨간 원피스 입은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똘비 동생을 계속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똘비 동생은 계속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현관문을 잡으려고 계속 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똘비랑 돌돌이랑 둘이서 막 끌어당기는 중이었고 저는 둘한테 가만히 잡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커튼 제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주키고 그 젖은 여자를 봤어요. 젖은 여자를 봤는데 젖은 여자가 저를 쓱 쳐다보더니 갑자기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 동생을 보고 미친 듯이 웃다가 저랑 눈이 맞추니까 저를 미친 듯이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넌 뭔데? 넌 뭔데? 그러더니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는데 보니까 그 비 오는 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오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 똘비 동생이 문을 잡던 걸 멈추고 그대로 자기 혼자 돌아오더니 화장실로 들어와서 발을 닦아요. 그러고 몸단장을 하더니 자기 침대로 가서 누워서 이불을 덮고 그대로 자요. 그 누구도 말을 걸거나 하진 않았고 손을 낸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확인한 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은 된 것 같고 정리하고 똘비 너는 여기서 자고 돌돌이랑 나는 간다. 이러고 둘이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제가 따로 건물주 무당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집을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건물주 무당분이 원래 저한테 복채를 좀 받아야겠다 농담을 하셨는데 따로 그런 건 안 받으시고 봐주셨거든요. 그러고 봐주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얘는 방 빼야 되겠다고. 그 방 자체가 수기가 되게 꽉 찬 방이래요. 아, 네.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물귀신 같은 애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네. 거기 있는 그 빨간 원피스 그 여자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사람 한 명은 찍어가지고 계속 홀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노는 애 같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친구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얘가 물 많은 데 있으면 상극이다. 물 많은 데 있으면 얘는 100% 물귀신한테 홀린다. 네. 그 방 빼고 딴 데로 가라 해라. 그래가지고 똘비 동생은 방을 뺐고 방 빼면서 그 건물주 무당분이 서비스로 똘비 동생을 좀 손을 봐주셨고 그러면서 건물주 무당분이 하신 얘기는 그 집은 완전히 해결 못한다고. 아, 그 집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거라고. 네. 그냥 그저 네 친구 동생이 걔가 물하고 상극이네라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너 근데 그때 빨간 원피스라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그랬더니 건물주 무당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원피스 빨간색 아니고 피다. 예? 그랬더니 그거 피라고. 걔 너 때려봤댔지? 예. 너 걔가 아무래도 노린 것 같다? 너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쪽 동네를 돌다가 저야 뭐 맨날 점검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건물은 아니고 네. 그 건물 옆 건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하필 점검한 날이 또 비 온 날이었거든요. 예.
그 여자를 마주치고 건물주 무당분의 얘기대로 저는 그 여자를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 그래서 별일은 없었어요. 다행. 근데 확실히 이 물에 관련된 그 귀신들은 진짜 좀 무섭긴 해요, 확실히. 네, 건물주 무당분 하신 얘기가 건물주 무당분도 얘가 어디서 온 애인지도 모르겠대요. 설명하시기로는 진짜 막 악랄하고 막 세고 해서 거기 짱 박혀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그냥 아예 보내버리겠다 이런 애면은 건물주 무당분을 보고도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건물주 무당분하고 거의 맞짱을 뜰 기세로 올 텐데 네. 얘는 건물주 무당분이 가시니까 튀었대요. 오. 그러니까 직급에 맞는 애들만 홀려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애 같다. 네네. 그래서 건물주 무당분도 하신 얘기가 안 맞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당하는 거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괜찮은 건데 그래서 그 집이 집값이 좀 쌌던 게 아마 연속으로 안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못 채우고 나오니까 집값이 쌌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치, 안 맞춰지니까. 네. 그런 역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세보다 싼 집은 없다. 멀쩡한 데 없다. 싸면 의심해라. 예. 그쵸, 예, 시세보다 예, 멀쩡한 데 싼 싸면 곳은 의심해라. 없고, 멀쩡하고, 그렇죠. 진짜 뭐 안에도 그냥 깔끔하고 한데도 싸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 멀쩡한 데 싸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죠, 맞죠. 네, 아이고,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전문직이잖아요. 귀신 이야기의 전문직 계란과자님 이야기를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아이 키우시는데 많이 힘들죠? 아이고 정신없죠. 돌잔치도 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네, 맞아. 돌잔치도 또 일이죠. 예, 아무튼 너무너무 또 고생 많으실 텐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탈옥 실패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3시경에 비상계단에서 걸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비상계단 위로 도망가고 아래로 막 도망가고 이렇게 좀 추격전을 했었는데 그래도 순순히 잡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잡혀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란과자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레전드 이야기도 있고 꼭 들어보셔야 되는 참여자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칸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항상 네.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경건하게까지요? 예, 네. 아이고. 자,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일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키워드를 간단히 정하고 시작하자면 돌벤저스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돌슨 누나, 돌비 형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네. 이게 사실 진짜 정말 고심한 끝에 유족분들께 들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얘기예요. 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상에서도 좀 귀신 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텐데 이번 얘기는 진짜 정신이 아프냐 제 입원시켜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게 저조차도 조금 믿지 못할, 무섭다기보단 굉장히 좀 신기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말해서 좋을 게 있겠냐, 그냥 이 소리만 듣는다 했는데 귀족분들은 또 항상 믿고 들어주시기에 한번 용기를 내봤고요. 하기야 뭐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 방송이 있으니까. 예. 네, 그쵸. 이때가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창 좀 화끈한 사춘기였던 저는 불속성을 가진 효자였죠. 불효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 사이에 트러블이 많았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 풀어볼 겸 어머니랑 휴양지로 단둘이서 해외여행을 길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뭐 좋은 것도 보고 가서 응어리도 풀고 마음의 수양도 쌓으러 휴양지에 딱 도착을 해서 현지 가이드 분의 인솔로 일단 숙소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진짜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살면서 그런 곳은 좀 난생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숙소가 진짜 딱 그냥 밖에서 외관만 봐도 무슨 성같이 생겼더라고요. 엄청 넓게 진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만큼 안에서 어디를 이동할 때 엄청 넓고 또 방도 되게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이드분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기가 또 23만 평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분께서는 넓으니까 그만큼 여기 안에서도 즐길 거리가 많다 하면서 숙소 투어를 먼저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투어를 하면서 있는데 다른 한국에서 또 오신 관광객분들이랑 다 같이 카트 같은 거를 타고 숙소 관광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온 다른 가족들 아니면 다른 뭐 젊은 비들 이런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된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들이면은 반갑잖아요 더. 그래서 유독 더 금방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숙소가 그렇게 넓은데도 객실이 또 몇백 개 막 이렇게 있는데 우연찮게 다 가까웠어요. 저희 그 친해졌던 사람들이 숙소가.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만난 한국인분들 막 이런 어른들끼리 정원이나 아니면 펍 같은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요. 저나 다른 분들의 아들, 딸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지만 성인, 초년생 막 이런 분들은 다 같이 방에 모여가지고 놀거나 했는데 또 이제 그 무리에는 큰형님들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형 누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허락을 어느 정도 해주셔서 뭐 간단하게 맥주 정도 마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데 어둑어둑해진 밤에 또 촛불과 조명 불빛만이 이렇게 아른거리는 방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렸을 때 수련회에 와서 밤에 이렇게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련회의 꽃은 또 뭡니까? 가기 전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베개 싸움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딱 나오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리조트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도 진짜 신기하게 눈에 띄었던 연가는 딱 하나밖에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상관없겠지 생각을 하고 나서 좋아요. 좋다고. 저도 오컬트 매니아임 막 이러면서 하나둘 무서운 썰들을 풀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한 대학생 누나의 차례였어요. 이 누나가 돌순 누나예요. 그 누나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까부터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던 게 있었는데 큰 통창이 있어요. 창문이. 근데 그 창문 밖에 진짜 요상하게 생긴 연가 하나가 서 있었어요. 계속. 근데 평소에 지나다닐 때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를 할 때도 진짜 가만히 동상처럼 서 있기만 했는데 돌순 누나가 딱 입을 떼는 순간 창밖에 서 있는 연가가 움찔하면서 고개를 확 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딱 하루 종일 동상처럼 있다 그게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시선이 확 갔다가 그냥 무시하고 다시 누나 쪽을 봤어요. 근데 돌순 누나가 흠칫 하더니 뭔가 아주 미세하게 떠는 게 저는 봤거든요. 근데 누나가 오래전이라 까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막 이러면서 어색한 표정으로 되게 발연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분위기 한참 막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다가 맥이 빠지니까 좀 지원해서라도 좀 해줘라. 빨리 들려달라. 이러면서 다들 닥달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돌순 누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나 사실 여기 온 거 귀신 때려 온 거야 라고 말을 딱 하자마자 밖에 있던 연가가 갑자기 따다다다 달려오더니 창문에 머리를 막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쾅쾅쾅 하면서 소리는 엄청 시끄럽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이고 들리잖아요. 근데도 제가 여기서 티를 내면 저건 또 이상한 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저는 그냥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만 느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순이 누나가 자기 귀를 탁 막더니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어요. 말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중얼중얼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뭐야? 지금 뭐야? 장난치는 거야? 에이 왜 그래? 하면서 하는데 누나가 그런 말도 안 듣고 혼자서 계속 중얼도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뭐야 진짠가 뭐 이거 뭐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제부터 이 형님을 돌비 형님이라고 할게요. 돌비 형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내가 착각했네. 너였구나. 하더니 창문 쪽을 바라보더니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창문 앞에 딱 서더니 허공에 막 뭘 촥촥 긋더라고요. 그러더니 커튼을 촥 완전히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순 누나 옆에 가서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그리고 너 하면서 저를 고개짓으로 이렇게 턱짓으로 저를 딱 부르시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뭐야? 라고 저한테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잖아요.
느닷없이 면전에다 대고 사람한테 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에? 뭐가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야 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 저거 밖에 있는 거 지금 보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버버 하니까 너 처음부터 돌순이한테 붙어있던 거 넌 다 알았잖아 라고 하시는데 진짜 저는 계속 벙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막 사람들도 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숨길 게 아닌 것 같다. 저 사람 뭔가 있다 느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형이 어떻게 알아요? 하고 말했는데 알만한 사람이니 알지. 야 그리고 너 나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리조트에 왔을 때도 그렇고 연가를 하나밖에 못 봤잖아요. 그 외에도 그때 당시 여행 딱 왔을 때 처음에 진짜 가장 눈에 띄고 신경이 쓰였던 사람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그게 돌수 누나랑 돌비 형이었거든요. 돌수 누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리조트에 요상하게 생긴 그게 자꾸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고 돌비 형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기운 같은 게 되게 다가서기 힘든, 되게 친해지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면서 되게 강한 아우라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또 옷도 막 시커매가지고 저승사자 같은 느낌으로 입고 다니고. 근데 여행을 하다 친해지고 어쩌다 보니 젊은 피들끼리 어울리게 됐고 또 현재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했고 일단 돌수 누나 얘기부터 들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돌수 누나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나 사실 작년부터 저 이상한 것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당집도 가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힘만 약해졌다고 하고 사라지진 않더라고. 그러다가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이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로 오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돌비 형이 말을 자르면서 뭔가 뜻모를 말을 딱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긴 해. 모르겠다. 다르긴 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여기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긴 했거든요. 다르다라는 걸. 근데 제가 이때 해외를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해외 연가들은 원래 이런가? 생각을 하면서 얼추 비슷하게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봤던 돌수 누나한테 붙어 다니던 연가가 진짜 전혀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외형이 얼굴이 있을 곳에 얼굴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 위치에 수십 개의 얼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팔도 막 10개 이상 진짜 엄청 많고 몸도 막 팔이랑 다리 이런 건 말랐는데 또 몸은 엄청 뚱뚱하고 주변에 검은 연기 같은 거 그런 것도 피어나고 4발 달려있는데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거 같아요. 공포게임이나 그런 곳에 나오는 크리처? 괴물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모습의 연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르네 하면서 생각하고 굉장히 좀 이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돌비 형님의 그 아우라에 압도가 됐으니 도와달라는 거 알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난생 처음 보는 저런 기괴한 게 엮인 일인데 이거를 내가 관여를 해도 되는 건가? 무슨 내가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뭔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일이 많나 맨날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사람이 막상 눈앞에서 사람이 울고 떨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또 마냥 모르는 척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도움 되는 건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 생각을 딱 하게 됐죠. 그래서 돌비 형한테 형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했더니 돌비 형님이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랑 칸이 빼고는 지금부터 귀신의 귀자도 꺼내지 말라고. 언제 달라붙어서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저거 진짜 위험한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일은 다들 못 본 거고 몰랐던 걸로 하라고. 목숨 아까운 줄 알면은 자기 말 절대로 명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미 굉장히 쫄아있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분위기가 더 심각해서인지 알겠다고 하고 나갔고 그렇게 방에 저랑 돌비 형, 돌수 누나 이렇게 셋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돌비 형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 고르고 있고 돌수 누나 같은 경우는 계속 손가락 뜯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진짜 좀 많이 난감하더라고요. 나 여행 왔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도 몸이 이상하게 도망칠 생각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돌비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돌순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게 붙어 있어? 돌순 누나가, 모르겠어. 나 저번에 여기 한번 여행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진짜 떨어진 적이 없어. 너무 괴로워서 혼자서 안 좋은 선택도 생각해보고 시도도 해봤는데, 저게 방해를 하는 건지, 그저 운 좋게 다 피해간 건지 도저히 안 되더라. 이러면서 돌순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 선장 쪽에서 갑자기 쿵쿵쿵쿵 하면서 뭔가 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엄청 사람이 뛰는 게 아니라 무겁고 둔탁하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뛰는 발소리 같지가 않은 되게 많은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 상황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도망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또 뭐야 이씨 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때 돌비 형이 제 어깨를 딱 잡고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쟤 너가 보는 거 알아. 지금 밖에 나가면 너도 위험해. 그냥 앉아. 그 말을 하는데 돌비 형 그 아우라도 어마무시한데 눈빛이 엄청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깨갱하고 그냥 조용히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돌비 형과 돌순 누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한국에서 뭐 어떻게 다른 방법 같은 거 안 찾아봤어? 이렇게 형이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아니 아까 말했듯이 그게 다야. 당집도 가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다 했는데 일단은 얘가 뭔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그냥 버티는 게 다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나가 참았던 웃음이 터지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웃는 게 사람이 웃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입은 웃고 있는데 사람이 웃으면은 입이랑 눈이랑 이런 표정들이 다 같이 좀 찡그러지잖아요. 입만 웃고 있는 거예요. 입만 웃고 눈은 완전히 진짜 동태눈처럼 공허하게 텅 빈 느낌?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웃다가 갑자기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남잔지 여잔지도 되게 구분이 안 가는 되게 요상한 소리인데, 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공명에서 약간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이러는데 또 전혀 모르겠는 말인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뭔 상황이지? 하면서 가만히 그 말 하는 누나를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뭐야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돌순 누나가 돌비 형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막 뭐야 왜 저래 하면서 저는 당황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데, 그때 돌비 형님이 품속에서 무슨 쇠였나? 약간 은색깔 같은 무슨 날붙이 같은 거를 딱 꺼내더니 돌순 누나의 목이랑 쇄골 사이 쪽에다가 딱 붙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알 수 없는 말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지? 둘 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돌순 누나가 갑자기 막 하면서 발악을 하다가 느닷없이 검은 피 같은 걸 토하면서 풀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확 쓰러지는 거예요. 예. 돌비 형님이 그때 그냥 이러고 큰 숨 한번 내뱉더니, 야, 일단 오늘은 시간도 너무 됐고 내가 얘 지켜볼 테니까 너 얼른 가봐.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도망가야죠. 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딱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음날 여행 투어도 있고, 어쨌건 저의 목적은 여행을 하러 왔고 관광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여행 투어도 있고 관광을 하고 있는데 딱 누나를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돌순 누나 모습이 엄청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곳을 둘러봐도 그 기괴한 영가 모습도 안 보이고, 그래서 돌비 형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형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 없앤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얘 일단 눌러는 놨는데,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겠어. 너도, 아니다. 넌 괜찮겠다. 하시더니, 돌순 누나랑 그냥 유유히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을 하다 말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기고, 그날은 정말 행복하게 관광을 즐기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비 형 방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돌비 형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사람이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창백하고 열이 엄청 펄펄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형 괜찮아요?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바싹 마른 입으로, 물 좀 갖다 줘 하고 갖다 주니까 벌컥벌컥 막 마시더니, 좀 잘했다. 야, 나 기력을 너무 써가지고 오늘은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만 하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하루 쉬어요. 이렇게 했더니, 안 돼. 얘 내가 눌러놔도 이상하게 하루 지나고 나면은 안 돼. 얘 힘이 계속 살아나. 이상해. 하루도 늦추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시는데, 뭔가 앞서 봤었던 그 모습들과 포스를 봐서 그런지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알겠어요. 해볼게요. 하고 설명을 쫙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진짜 이거 듣고 나서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돌비 형님이 말하기를 돌순 누나한테 붙은 연가는 한국 연가는 아니래요. 아무래도 이쪽의 연가가 맞는 것 같다고.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아니면 뭔지 자기도 진짜 수많은 악귀, 악마 이런 걸 많이 없애봤어도 이토록 기괴하고 즐기면서 눌러도 어느샌가 다시 보면 힘이 붙어있고 하는 이런 놈은 처음 봤다고 이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돌비 형이 알려준 제가 해야 하는 일은 갑자기 저한테 야, 너 그 절에서 배운 거 읊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모태신앙인데요? 했더니 돌비 형님이 누운 채로 고개만 들어서 저를 보는데 아 진짜 이 뭐지? 라는 표정으로 진짜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야 네가 왜 크리스찬이야? 절에 나가야지. 아 됐고 야 그냥 돌순이 뒤에 가서 가까이 붙어서 앉아있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키니까 갔어요. 가서 눈을 감고 그냥 딱 앉아있었어요. 누나 뒤에. 그렇게 앉은 채로 눈 감고 그냥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 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실제로 들은 저도 이게 뭔가 하면서 아니 형 이게 된다고요? 하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근데 돌비 형이 얘기하는 게 너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빌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네 목숨 걸린 일은 아마 100%로 들어줄 거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분명 연가를 처음 보기 시작했던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는데 이상하게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때도. 그래서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진짜 속으로 살려고 빌면서 한참을 그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계속 속으로 눈 감고 앉아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곤지암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아시나요? 귀신이 막 속사포로 쑥삭쑥삭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제 뒤에서 서서히 들리다가 점점 직접 이 뇌에 때려박는다고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속으로 살려주세요. 죽어도 제발 한국에서 죽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진짜 눈 꽉 감고 그러고 막 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면서 갑자기 고통스러운 소리로 바뀌면서 갑자기 뚝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제가 딱 떴는데 앞에 돌순 누나가 그 앉은 자세 그대로 엄청 편한 표정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돌비 형 쪽을 딱 봤는데 형도 침대 프레임 쪽에 기대서 누운 채로 보고 있다가 고생했다. 야, 너 소질 있네. 너 우리 쪽 안 할래? 이러고 하시길래 열과 성의를 다해 사양하겠습니다. 다 끝난 거면 이제 가서 쉬어도 되죠? 했더니 그래 푹 쉬어라. 근데 잘 생각해봐 한번.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연가들 잡고 다니는 게 너한테는 더 좋을 텐데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자꾸 저번부터 의미 모를 말만 하고 그래요 왜? 라고 했더니 됐다. 그냥 나중에 말해줄게. 뭐 일단 얘부터 집중해서 잡든지 하자. 힘들다. 야, 나도 좀 더 쉬어야겠다. 얼른 가봐. 하셔가지고 그냥 그래요. 일 끝나면 나중에 꼭 알려줘요. 하고 나서 저도 그제서야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밤마다 몰래 셋이 모여가지고 그 기괴하게 생긴 연가를 약하게 만드는 작업을 맨날 했어요. 이야, 예. 네, 형님은 또 무구인지 뭐 부적인지 진짜 저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야, 이거 파티다, 파티. 예, 일반적인 무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예. 근데 그런 걸로 주술적 행위 같은 걸 하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때랑 똑같았어요. 그냥 누나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살려주세요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밖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통창 쪽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 리조트에 왔을 때 그 기괴한 놈 말고는 연가 하나를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그 상태들이 다들 좀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연가들이 진짜 많았는데 한 100이 넘는 연가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우글우글 하면서 몰리는데 그 자의식도 없다는 듯이 그런 느낌도 안 느껴지고 되게 목적 없이 최면 걸린 것 마냥 그 연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좀비 마냥. 근데 딱 돌병도 보고 나서 낌새가 이상했는지 그 행위를 하다가 멈추시고, 그리고 돌순 누나도 그때 당시는 제정신인 것 같아서 같이 셋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바람에 막 살랑살랑 거리던 길다란 커튼을 제가 확 열어 제꼈는데 그 자리에서 셋 다 입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그 기괴하게 생긴 게 팔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연가들을 두서없이 집어가지고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도 없고 그냥 좀비 같은 이 연가들은 그대로 잡혀서 막 먹히는데
막 머리가 이빨에 으깨지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몸통이 찢기면서 울리는 막 한둘이 아닌 영가들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어요. 진짜 전쟁이란 걸 제가 겪어봤으면 아 이게 전쟁이겠구나 하면서 전쟁터 중앙에 진짜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진짜 딱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지읒됐구나. 이건 진짜 지읒됐구나. 아, 여기 영가들이 없었던 이유를 알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돌비 형한테 형 저거 괜찮은 거 맞아요? 돌비 형이 대답을 했어요. 아, 저 왜 점점 힘이 붙는가 했더니 계속 저러고 다녔나 보네. 아,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하시길래 돌순 누나랑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아, 이거 어떡해요. 저거 빨리 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막 닥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돌비 형이 딱 말하기를 아, 진짜 이거 웬만해서는 진짜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하더니 제 뒤로 와서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카나 너 좀 뛰어야겠다 말하고는 저를 열려있는 창밖으로 툭 밀어냈어요. 그렇게 툭 밀려나서 하다가 고개를 딱 드는데 그 영가에 수십 개가 넘는 눈동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아, 나 보고 있네. 이거 제대로 망했구나 하고 다시 뛰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비 형이 딱 막더니 카나 지금 이거 너한테도 좋은 거야. 내 말 믿어. 속으로 저거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빌면서 빨리 도망가 하더니 창문을 드르륵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리조트가 진짜 23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객실 밖에 펼쳐진 그 공원 같은 게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를 진짜 뛰어다니면서도 진짜 몇 초 남짓한 짧은 순간인데도 머릿속으로 회전이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딱 돌자마자 그 영가가 제 쪽으로 두둥실 떠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게임이나 애니에 보면 블링크라는 스킬이 있는데 그것처럼 진짜 여고괴담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아 죽는다 뛰어야 돼 이 생각과 듦과 동시에 이미 발은 뛰고 있더라고요.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뛰면서도 진짜로 이게 너무 억울하고 열도 받고 그래서 속마음이 밖으로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뛰면서도 야이 돌비 하면서 막 하면서 엄청 한참을 뜀박질을 하다가 살짝 뒤를 힐끗 봤는데 바로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잡히기 바로 직전이라서 아 여기선 바로 턴해야 된다 돌아야 된다 내부로 가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90도로 확 꺾어가지고 리조트 건물 내부로 막 미친듯이 뒤도 안 보고 뛰어갔어요. 그렇게 내부로 이제 진입해서 복도를 막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뛰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어느 한 객실에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여기 come here 여기 하는데 딱 보니까 저희 가이드 해주셨던 현지 가이드 분이신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안 돼 위험해 빨리 들어가 빨리 하면서 이걸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저를 갑자기 확 뒷목에 옷깃을 잡고 딱 끌어당겨서 안으로 넣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일 있어? 엄청 you look so scary 겁나 보였다 막 하시길래 저는 미친듯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을 고르면서 제가 들어왔던 문 보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부적 같은 게 중간중간 엄청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있는데 가이드분이 막 진정하라고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딱 먹는데 그 와중에 밖에서는 막 와 하면서 문을 막 부서질 듯이 엄청 쾅쾅 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이드분이 제 그 시선을 좀 의식을 했나 봐요. 제가 부적이랑 막 이렇게 보면서 눈 막 계속 불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나의 엄마 굉장히 많이 유명한 바바일란 엄마가 위험하다 했는데 안 된다 나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무시하고 왔는데 부적 줬어요. We safe 우리 안전해요 막 라고 말을 하시는데 순간 그거 보면서 바바리안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워리어 바바일란은 샤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샤먼이 즉 무당입니다. 그렇지. 예.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방에 그 부적이 붙어있는 모습이나 그런 게 다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이드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냥 영가를 보는 평범한 사람이고 무당인지 뭐 귀신 사냥꾼인지 모를 돌비 형님이 계시고 또 돌순 누나한테 붙은 저 영가를 떼어내려고 작업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이드분께서 한참을 들으시더니 오케이 이해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봐. 잘 몰라. 엄마 부를게 하시길래 그렇게 일단 돌비 형이 있는 방으로 같이 데려갔어요. 밖은 이미 조용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으로 데려갔고, 근데 방에 들어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계속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제가 겪었으니까 돌비 형 때문에 그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형 나 죽었으면 형이 책임질 거냐고 막 이렇게 쏟아댔죠. 근데 그 와중에 돌순 누나는 옆에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괜찮아 막 저 말리고 있고, 돌비 형님 같은 경우는 침대에 앉아가지고 배 잡고 뒹굴면서 빵 터지고 있더라고요. 막 야야 너 진짜 잘 뛰더라. 야야야 걱정 마. 넌 영가한테는 절대 안 죽어. 야 니 덕분에 쟤 지금 힘 엄청 약해졌어. 잘했다 이번에도 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열은 너무 받는데 자꾸 저러니까 또 이게 그 궁금함이 그게 막 달하는 거예요. 자꾸 저는 괜찮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요. 아니 형 그 뭐가 괜찮은지 그럼 한번 얘기나 해보라고. 도대체 왜 나였냐고 그렇게 씩씩대면서 막 물어보니까 내가 끝나면 말해준다 했잖아. 야 그냥 네 뒤에 뭐가 아주 많아. 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뭐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게 되고, 가이드분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를 돌비 형님과 돌순 누나에게도 설명을 해줬어요. 뭐 바바일란이시고 그런 얘기들 그런 걸 해준 거죠. 근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돌비 형님이 이러면서 가만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그게 좋겠네. 야 어차피 쟤 지금 너무 세가지고 나도 어떻게 이거를 무슨 방법을 더 써야 하나 막막하긴 했으니까 그래 현지 샤먼분 힘 좀 한번 빌려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다음날 샤먼분이 오셔가지고 저, 돌비형, 돌순 누나, 그리고 가이드분, 샤먼분 이렇게 5명이 모였어요. 그 샤먼분이 이제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때가 진짜 전 살면서도 이런 무속 쪽에 관련되신 분들을 뵀던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나 포스가 이건 진짜 찐인가 보다. 개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구는 진짜 엄청 작으셨어요. 한 150 초반? 아니면 150이 좀 안 되셨나? 그 정도의 체구로 엄청 작으신데, 지병이셨는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동공이 진짜 거의 배간이었어요. 새하였어요. 그런 느낌이셨고, 근데 그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딱 저는 귀에 눌려가지고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문을 딱 열면서 오셔서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막 기겁을 하시면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가이드분께 저 혹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쟁터, 저건 전쟁터야. 저 소년 도대체 뭐야? 저게 사람이 맞긴 한 거냐?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게 뭔 소리래요? 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또 돌비 형님이 끼어들더니 대화를 가로채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웃긴 게 또 돌비 형이 현지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샤먼분과 돌비 형님은 한참을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났는지 돌비 형님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설명해줬고 어떻게 됐든 같이 잡기로 했으니까 지금 바로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5이서 그쪽 통창이 있었던 곳이 있었잖아요. 그 통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보는데 이상하게도 이 약해졌다던 영가의 모습이 어제 봤을 때보다 훨씬 몸집이 불어 있었어요. 수십 개의 팔은 더 늘어난 것만 같았고, 이 얼굴들도 더욱 겹겹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진짜 이게 얼굴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밖에 정원 한가운데에서 떠있는 그 영가를 딱 보고 있는데 샤먼분께서 갑자기 입을 헉 하면서 틀어막았어요. 그러더니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엄청 중얼중얼하면서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돌비 형 저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지 그 가이드분한테 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분께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맞다면 그냥 저건 악기가 아니라고, 잊혀진 고대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신도 그냥 신이 아니고 식신? 뭐 사람과 영혼을 먹는 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름이 뭐 디오스
토마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이름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나올 불필요한 통역 부분 같은 경우는 없애고 대화 바로바로 이어지게 얘기를 진행할게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돌스 누나 같은 경우는 울면서 벌벌 떨면서 막 이러고 있고, 돌비 형님 같은 경우는 아이씨 어쩐지 하면서 머리 퍽퍽 긁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진짜 인생 살면서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 아니 신이라고?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신을 죽이려는 거야? 우리가? 아니 신을 어떻게 이겨?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영가들은 그렇게 진짜 수백의 영가들을 봤지만 이렇게 누군가 부속인이 와서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겪어보니까. 근데 그때 샤먼분이 돌스 누나를 가가지고 붙잡더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건드렸길래 정확한 걸 깨워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나는 울면서 저 모르겠다고, 저번 여행 와서 여기저기 놀다 온 게 다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악신이 무슨 포효처럼 진짜 소리가 막 엄청 여러 소리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 비명으로 막 정원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돌스 누나가 갑자기 딱 하더니 검은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누나 정신 차려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드는데 분명히 숨은 쉬고 있거든요. 근데 얼굴에 진짜 사람이 핏기가 하나도 없고 죽은 사람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 이제 샤먼분께서 말씀하신 게 저 악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다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지금 돌스 누나 쪽으로 다들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서서 그러게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부터 잠시 동안 귀문을 강제로 활짝 열 거야. 경계를 무너뜨릴 거니까 그때 어떻게든 해야 돼 라고 하시길래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무속인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돌비 형이 답을 했어요. 우리 단체로 저놈한테 일부러 홀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소리야. 이거 진짜 기분 더러운 일인데 이러고 있는데 샤먼분이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칸씨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여기로 여행 갑자기 오신 이유가 다 있었네 하면서 빨리 다들 손잡아 하면서 누나를 중앙에 두고 나서 진짜 무슨 의식 행하듯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잠시 뒤에 뭔가 머리가 핑 이렇게 도는 느낌이 싹 들면서 진짜 살면서 기절할 때는 그냥 기절했는데 기절할 때 이런 느낌, 제가 영가를 보면서 기절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전에도.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도 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딱 한 번 살면서 처음으로 귀치라는 걸 맡아봤어요. 엄청 막 진짜 쇠 같은 피 냄새에 뭔가 어패류 해산물 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면은 어떤 되게 역한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그런 듯한 악취가 엄청 풍겨와서 그 자리에서 제가 구역질을 막 우엑 하면서 해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돌비 형이 야야야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야 정신 차리고 잘 봐도 너 뒤에서 지켜주는 존재 없었으면 너 지금 돌순이보다 더 심했을 거야.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신 차려 이러면서 정신 바짝 붙들고 준비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형 죄송해요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제 뺨도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딱 눈을 제대로 뜨고 앞을 봤는데 앞을 보니까 진짜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나 이런 환경적 요소가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같은 부분인데 너무 어색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고 엄청 스산하고, 근데 이건 달랐어요. 스산하고 그런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두려움 같은 감정이 엄청 막 몰려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도 계속 죽고 싶다, 죽어야 된다, 이건 죽어야 돼, 죽고 싶다, 죽어야 돼, 이거는 나 못 버텨, 고통스러워, 죽자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면서 막 하면서 혼자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돌비 형이 그 순간 제 뺨을 팍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뺨을 팍 치는데 순간적으로 정직이 확 드는 거예요. 형 고마워요. 저 미쳤었나봐. 형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정신 차리려고 말했더니까 샤먼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비님과 제가 재령을 하든지 정 안되면은 정말 안되면 어떻게든 봉인을 시킬 테니까 칸님은 그냥 하시던 대로 힘을 약화시켜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뭔 자신감이었는지 이게 두려움이 사그라들고 나니까 좀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에 모든 게 너무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악신을 향해서 그냥 쩌벅쩌벅 걸어갔어요. 씩씩대면서. 제가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는 악신 앞에 서가지고 그냥 계속 외쳤어요. 앞에 서가지고 그냥 째려보면서 죽어버려. 갈기갈기 찢어 죽어버려. 이러면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귀치가 너무 심하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 냄새 부피가 엄청 커졌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냄새를 제 몸이 흡수를 하자마자 우악 하면서 토를 엄청 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음식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검은 액체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이 들다가 옆을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돌비 형과 그 샤먼분께서도 저랑 똑같이 입에서 검은 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흘리면서 콜록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게 뭔가를 계속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정신이 또 드는 거야.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입에서는 검은 액체를 질질 흘리면서도 다시 그 악신 앞에 서가지고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죽어버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악신의 비명이 갑자기 확연하게 커지는 게 느껴지는데 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아, 저 악신한테 거저 차였구나. 이거를 알아채기도 전에 제가 공중에 이미 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순간 이렇게 확 몽롱해지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 귀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포근한 향이 주위를 엄청 감싸면서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몸에서부터.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뭐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손 같은 게 저를 받쳐들어서 안전하게 내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탁 땅에 멍하니 있는데 돌비 형이 야, 너 괜찮아? 야, 무리하지 말고 멀리서 해. 소리 듣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다시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불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불경을 제가 잘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절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불경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근데 그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러자마자 제 뒤에서부터 웬 수많은 영가들이 제 옆에 공원 옆에 풀숲에서 나무 뒤에서 호공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는데 진짜 좋기 수백은 되어 보이는 영가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가들을 보는데 상태가 다들 멀쩡하지가 않아요. 눈이 없는 영가가 있고 반쯤 찢어진 영가가 있고 그리고 동물령도 보이고 흐릿한 영체 같은 느낌의 영가들 이렇게 전부 다 악신한테 갑자기 뛰어들더니 찢고 물어뜯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돌비 형님이 야, 정신 차리고 잘 봐도 다 네 뒤에 붙어있던 애들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느낌이 아직도 선명한 게 누가 제 등을 받치고 누가 저한테 숨을 불어넣고 누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고 귀에서는 불경 소리랑 비명 소리가 막 엉켜서 울리고 있고 너무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데 그 악신 같은 경우는 달려드는 영가들을 다 먹으려고 막 미친 듯이 그 수십 개가 넘는 팔을 막 휘두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역부족인지 오히려 역으로 튀기고 약간 물어뜯기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 많던 수백의 영가들도 거의 다 소멸이 되고 악신의 그 모습도 처음보다 현저히 작아지고 초라해진 게 딱 보였어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샤먼분이 이제 문 닫을 거야, 다들 정신 차려, 지금이야 이러더니 딱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정신을 잃었던 건지 아니면 눈을 감았다 뜬 건지도 모르겠어요. 눈앞에 풍경이 원래대로 싹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신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진짜 딱 공허만이 자리를 딱 잡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물었더니 샤먼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죽이기에는 우리만으로는 부족했어.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봉인한 거야. 정말 고생했어 다들.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한테 붙어있던 수백의 영가들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저한테 있었던 귀문을 건드는 김에 체질도 같이 바꿔놨다고. 앞으로는 체질도 바꿔놔서 아직은 그래도 남아있는 영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서서히 영안도 닫힐 거고 힘든 일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돌비 형이 제 어깨를 탁 짚더니 거봐 내가 너한테도 좋은 거라고 했지 하면서 뭔가 되게 우쭐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형 진짜 재수없다 하면서 무시하고 말을 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와중에도 신경 쓰이는 거는 누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누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러고 누나는 아직도 정신이 잃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이미 좀 폰백을 너무 많이 빨려서 오. 되게 불안정하긴 한데 일단은 그 악신도 여기 땅에 봉인을 하면서 돌순이한테서는 떼어놨으니까 그 전보다 훨씬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돌순 누나도 정신을 차렸고 속으로는 드디어 끝났다. 이 길고 긴 거 드디어 끝나네. 진짜 나 죽는 줄 알았네 하면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뭔가 배고픈 것 같은 거예요. 그 앞에 그 잔인한 그런 광경을 봤는데도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나도 갑자기 완전 멀쩡해져서 이 누나가 원래 되게 밝았어요. 처음부터 되게 그런 게 붙어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진짜 되게 사람이 밝았어요. 그래서 멀쩡해져가지고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하길래 저는 어쨌건 엄마랑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방으로 가서 엄마 나 돌비 형하고 누나 이거 해가지고 야식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한테 얘기하고 다 같이 돌비 형 방에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돌비 형이 얘기를 하는데 야 카나 나 처음 너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 그 악신놈이 너한테 붙은 건 줄 알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수 누나 뒤에 붙어있었던 건데 왜 저예요? 라고 말했더니 야 인마 네 뒤에 영가들이 빼곡빼곡 하길래 너한테 붙어있던 놈인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샤먼분도 말을 하시는 게 처음에 악신 모시는 샤먼인 줄 알았대요. 저를 보고 막 이러길래 다들 빵 터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돌비 형이 뭐 어린 놈이 귀신을 막 수백을 몰고 다니냐고 그러면서도 저는 진짜 근데 살면서도 제가 영가를 많이 그렇게 봤었는데 제 뒤에 붙은 건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형도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보면서 네 뒤에 있는 건 그렇게 모르냐? 그게 제일 미스테리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중도 자기 머리 못 걷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진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많긴 했어요. 왜 나는 안 죽을 거라 했을까? 그리고 악기부터 그렇게 많은 게 나한테 붙어 있었는데 왜 나는 멀쩡히 살았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진짜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물어보고 들었는데 돌비 형도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주시를 하고 감시를 했대요. 수상하고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나가거나 근처에 있으면 불경 소리랑 절 냄새? 그 제가 맡았던 향이 연꽃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그때 그 악신하고 있었을 때 맡았던 향이 연꽃향이래요. 그 연꽃향 같은 게 엄청 풍겼대요. 제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저한테도 절에서 배운 거 읊으라고도 했던 거였고 네가 왜 절을 안 다니고 네가 왜 교회 모태신앙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악기부터 해서 저한테 엄청 안 좋은 그런 영가들이 많이 붙어있긴 했어도 얘한테는 불가 쪽 신이 붙어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게 어쨌든 일도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남은 시간은 이제 즐겁게 관광을 즐겼고요.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날 밤에 우연하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히어로도 아닌데 악신 하나를 어떻게 보면 봉인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를 돌벤저스라고 정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진짜 우연한 계기로 SNS를 보다가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죠? 네. 네, 그걸 보다가 익숙한 프로필이 떠서 딱 봤는데 이거 돌수 누나다 하고 일천 신청해놓고 구경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최근 그 게시물이 영정 사진이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거를 딱 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진짜 사고회로가 딱 멈춰지더라고요. 이게 홈백이 너무 오래 빨려서 몸은 살아있어도 진짜 마음이 먼저 망가졌었던 건가 아니면 혼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막 사고를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악신의 잔재나 후유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자책을 엄청 했어요. 그때 그거 보면서 막. 근데 진짜 아직도 그날 밤에 그 봉인하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기쁜 마음에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그 우리들 사이에서 진짜 누나가 원체 그런 상황에서도 밝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환하게 웃던 그 누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얼굴이 아직도 되게 선명해요. 네. 되게. 사실 뭐 이 일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그 남아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네.
왜 나한테 그런 것들이 붙었는지, 뭐 돌수 누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여행 때 뭘 했길래 그런 걸 깨웠는지, 돌비 형은 도대체 뭐 정체가 뭔가 참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돌비 형이랑 샤먼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같은 일할 거 아니면은 너는 알면 안 된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러고 샤먼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들이 볼 때 되게 참 탐이 나는 혼백이다 라고 조심히 살라고만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돼서 참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참 이거 내 탓도 많이 하고 하기는 했지만 뭐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건데,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나 사명 같은 게 하나씩은 꼭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날 이후로 저 같은 경우는 점차 영환을 잃어가면서 점점 안 보이게 되기 시작했고, 지금 와서는 사실상 못 보는 사람이 된 거고, 인생에서 성격이 진짜 엄청 크게 바뀌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딱 이때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완전 이후의 얘기인데 진짜 짧은 여담인데, 제가 28살 때 개명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우연하게 전에 들은 스님분이 계신데 지방에 내려가서 그분께 이름을 받자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 없으니까 알겠다 하고 내려가서 만나 뵀는데 스님분하고 저랑 둘 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23살인가 2살인가 그때였는데 네. 카페에 있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느닷없이 갑자기 오셔서 제 사주를 봐주셨던 스님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인연이다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고심하시면서 저랑 연락하시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고, 근데 그때 스님분께서도 말씀하신 게, 저는 불가와 잘 맞는 아이라고, 불가와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정말 절을 나가봐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종교를 바꿀. 네, 물론 지금은 저는 무교예요. 어렸을 때 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살면서 바쁘기도 했고 종교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때 딱 진짜 절을 다녀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마 그분도 뭐 이야기에 나왔던 저한테 연꽃향이라든지 불경소리, 아니면 혹은 정말 제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좀 연예계 쪽으로 가실 팔자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거 대신 좀 푼다고 네. 하니까. 참 그래서 전 좀 신기했고, 신기하면서도 되게 혼자 자책도 많이 했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예. 준비를 했던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람이 태어난 김에 사명 같은 건 하나 정도는 꼭 중요하게 운명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네. 칸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마지막에 좀 씁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쵸. 결과론적으로는 칸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결이 된 거니까 너무나 그렇죠. 다행인 결말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또 그 안타까운 소식 부분은 마음이 좀 씁쓸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뭔가 나 때문인가라는 자책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심으로써 그런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네. 네, 저도 아이고. 참 진짜 제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제가 시참 얘기도 사실상 일반 다른 분들이 들으셨을 때 믿기 힘든 얘기들이지만, 네. 이번 얘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웠던 게 누나가 보육원 출신이에요. 또 혼자만 있던 누나였고, 그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중간중간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했었다 막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게 혼자 있는 와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해외로 와서 놀다가 그런 거에 엮여서 아이고. 그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네.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칸님께서 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실 거죠? 그럼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믿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귀신 보는 사람들,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시들모에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에이 저거는 내 상식 밖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과 아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듣는 사람의 입장 차이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